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로스쿨 언어이의 이재빈 강사입니다. 2026년도 리트를 대비하는 이재빈 언어이의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고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2026년도 리트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트의 출제 경향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이해가 점점점 최고난이도, 점점점 새로운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정도로 리트 시험 전반에 걸쳐서 언어이해 변별이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로스쿨 합격이라고 하는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최종 강문이 리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최근에 고난이도 신유형 리트에서 더더욱 변별적인 요소를 크게 가진 부분이 언어이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명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리트 언어이해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이재빈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이재빈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커스 로스쿨에서 언어이해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리트라고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저희가 수많은 과목들, 이제 인문학부터 해서 정치학, 경제학 분야를 막론하는 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통계학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수리적 지문들도 등장을 하고 과학과 관련된 지문들도 등장을 하는 것처럼 수많은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막론한 비문학 지문이 10지문이 출제가 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그 지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독해하는 방법을 강의해 드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으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과학 탐구 분야와 수학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을 뿐만이 아니라 KMU 전국대에 입상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 강사를 했던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복수 전공으로 인문학과 미학을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상을 수상하여 창작가 비평에 등단을 하여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력에서 보다시피 저는 리트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를 하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리트에 정말 최적화된 수업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강사다. 리트가 만만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리트라고 하는 다방면에 있어서 수준 높은 텍스트, 대학교 졸업자들이 볼만한 텍스트를 출제할 수 있는 리트 시험을 완벽하게 강의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최적으로 준비가 된 강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은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본인이 리트 시험을 응시해 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트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 응시해서 그 실전 성적을 인증하는 강사가 사실은 이 리트 수험판에 제가 유일한 강사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부터 리트 강의를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2022년도 강사 데뷔를 하는 그 시점에 리트 현장 응시를 하여서 언어이해 99.1%라고 하는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바 있고, 올해 여름 7월에 있었던 리트 시험에서 여러분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현장에서 이제 OMR 사인펜으로 마킹까지 해가면서 7월 여름에 거둔 성적이 2025년도 리트, 올해 있었던 리트에서 언어이해 100분이 99.1%라고 하는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과연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의 특성,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은 어떠한 지식적인 시험이 아니라 적성 시험, 우리가 어떠한 능력적인 부분을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에 대한 현장 응시 경험이나 현장에서 성적을 응시하지 못하는 강사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이 할 수 없는 능력, 본인들이 증명할 수 없는 능력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전파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에서의 적합한 강사로서의 능력은 분명히 현장에서 응시하여서 결과로서 증명이 되는 성적으로서만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신뢰하고 강의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현장에서, 올해를 포함한 현장에서 리트를 응시하고 그 성적을 성적부의 형태로,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성적부의 형태로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강사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강의를 드릴 수 있다. 단순히 사후적 강의를 통해서 나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문제를 해답지를 보고 이제 사후적 해석하기에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능력적인 부분이 입증이 된 강사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리트 언어이해라고 하는 게 어떤 시험이고 최근 출제 경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트에서 추리 논증보다도 언어 이해가 매년 비약적으로 난이도가 향상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그 직전 리트 같은 경우는 언어 이해가 역대 최고 난이도의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다른 변별 요소들이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다른 변별 요소들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로스쿨 지원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층에서 변별하기 위해서 리트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추리 논증 같은 경우는 초창기 리트가 생길 때부터 이미 충분히 어려운 시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리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언어 이해 같은 경우가 매년 비약적으로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역대 언어 이해 중에 평균이 가장 낮게끔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언어 이해 같은 경우는 이 평균이라고 하는 난이도 측면에서는 다소 완화가 되었지만 그 전과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지문들과 새로운 스타일의 선지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24년도, 2025년도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했던 시점에서 이렇게 언어 이해 시험이 난이도도 급상승하고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는 등 추리 논증과 달리 이렇게 불안정하게 시험이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게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수강하신 이재빈 언어 이해 수강생들은 우수한 성과를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00분위대에서 80% 후반대의 100분위로 점수를 상승시킨 분들도 계시고요. 수많은 수강생분들이 점수 상승을 한 후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해커스 로스쿨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성적 상승의 후기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불확실하고 난이도가 높고 새로운 스타일로 출제되는 시험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였길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어렵게 출제가 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출제하는 모의고사에서는 이토록 적중률이 높았을까요? 많은 시험에서 많은 강사분들이 시험에 대한 적중률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지만 이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다른 지식청 시험과 달리 리트와 같은 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험에서 출제 적중, 출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출제 적중 이런 거를 홍보하시는 강사님들조차도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리트라고 하는 시험을 단순히 그냥 문제만 풀어보는 정도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리트 지문이 출제된 세부적인 학문 분야, 그리고 어떠한 전공 분야에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묻는 시험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치밀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도 언어 이해와 2025년도 언어 이해에서 전체 70%와 50%에 해당되는 내용이 제가 강의에서 다루었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제작하는 모의고사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던 바가 있어서 이 수많은 적중률들이 이제 수강생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빠르게 퍼졌기 때문에 저도 많은 수강생분들이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재빈 강사님은 그렇게 리트 언어 이해 시험을 그렇게 잘 적중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 제가 그만큼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언어 이해라고 하는 시험을 정말 성심성의껏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어 이해라고 하는 시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리 논증과 다르게 최근에 매년이 다르게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본격적인 기점이 되었던 시점이 언제냐? 2019년에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형식적인 부분, 몇 분 안에 몇 문제를 풀 것이냐, 시험의 배점적인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2019년에 시험이 개편이 되었는데 우리가 리트라고 하면은 두 과목이 있죠. 추리 논증이 있고 언어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리 논증이라고 하는 과목은 난이도가 비슷하게 유지가 된 반면에 언어 이해라고 하는 과목이 비약적으로 형식뿐만이 아니라 몇 분당 몇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그 이전과는 다른 시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에 대폭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 난이도에 근본적인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스타일의 최고 난이도로 나오는 언어 이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이해나 수능 국어와 같은 독해 관련 시험에 대한 학습법, 그러한 구닥다리 학습법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새롭고 초고난도 난이도의 언어 이해를 대비하기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출을 애내독하는 식으로 기출을 달달달달달달 우리가 마치 어떤 성전이나 경전을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시곤 하는데요. 그러한 학습 방법으로는 최근 리트가 점점 이전에 없었던 난이도, 이전에 없었던 스타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학습도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이해 시험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다 주는 부분이 뭐냐면 수리적 계량적 지문의 출제 비중이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경향. 그래서 분명히 이름 자체는 언어인데 이 정도까지 수학적 사고를 요구한다고, 이 정도까지 그래프 도표를 분석하고 계량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부분을 요구한다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 국어와 다르게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수많은 정보가 출제가 되어가지고 정보량의 밀도의 홍수에 여러분들을 빠뜨리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시험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의 지문의 출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많은 정보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량의 홍수에 빠뜨리게끔 하는 정보형 지문들, 제가 학설 비교형이라고 하는 그 지문들의 출제 비중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수능 국어와는 전혀 다른 학습 방법론이 요구가 되는, 수능 국어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더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고 풀어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수능 국어에서 했던 것처럼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밑줄 긋고 하는 식의 수준 낮은 공부 방법으로는 리트의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언어이해 시험이 개편이 됨에 따라서 그 개편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 법전역 측에서는 연구소에서도 용역 의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언어이해 시험을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추리 논증과 언어이해를 완벽하게 다른 과목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전역 측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리 논증 같은 경우는 형식 논리학, 기호화, 우리가 논리학과 기호화로 잘 접근이 되는 것이 추리 논증이었다라고 한다면 언어이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식 논리학과 기호화로 접근이 안 되는 다른 측면의 이해적인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전역 측의 개편 방향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식의 학습 방법에 이제 익숙해져 있냐면 추리 논증과 마찬가지로 논리학, 형식 논리학이나 기호화로 접근을 해가지고 언어이해를 오히려 오독을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언어이해 지문 같은 경우는 한 단락도 우리가 이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일부 중요한 문장, 중요한 단어들만 골라 읽는 사후적 독해와 가까운 구조적 독해, 거시적 독해로는 파악하려고 한다. 사실은 이러한 학습 방법들은 기존의 수능 국어나 아니면 피셋에는 적합했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리트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이러한 구닥다리 공부법, 독해법들이 아직도 언어이해에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언어이해 시험은 이 언어이해 시험의 적중률이 70%, 50%가 나올 정도로 최근 트렌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저의 학습 방법, 저의 독해 방법에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어떤 리트 수험생분들이나 리트에서 언어이해라고 하는 과목만큼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 독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리트 지문들을 이 패턴이라고 하는 축과 제재라고 하는 축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리트 지문들은 우리가 두 가지 축으로 기준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첫 번째 축이라고 하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 쓰여져 있는 일종의 형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Y축에서 제가 이렇게 써드리게 되는 제재라고 하는 측면은 글의 학문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트 지문들은 그 리트 지문이 가지고 있는 이 글의 형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법전역 같은 경우는 리트 지문에서 정보형 지문, 논리형 지문 등과 같이, 그리고 수치 계량형 지문들과 같이 다양한 성격의 글들을 의도적으로 출제를 하려고 하고, 그 글이 써져 있는 형식 자체가 수능 국어나 피셋과 같은 다른 시험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글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 인문학, 경제학, 과학과 같이 다양한 소재적인 부분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상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의 소재적인 특징에 따라서 글이 써지는 방식, 문제가 출제가 되는 포인트, 우리가 이해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리트형 독해를 학습을 하셔야 이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리트 독해에 대해서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트라고 하는 지문만이 가지고 있는 이 수험적인 고유의 독해법이 요구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로스쿨 입시가 치열하지 않았고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굉장히 쉬웠던 시절, 특히 언어예라고 하는 시험이 굉장히 쉬웠던 시절에는 사실은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수능 국어를 수월하게 진행하셨던 분이면 아니면 수능 국어 수준의 독해법만을 가지고도 그냥 별다른 준비 없이 수월하게 독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진 리트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무리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아니면 평상시에 아무리 수능 국어나 이러한 텍스트들이 익숙해지셨다고 하더라도 정말 처음 보는 형식의 글들 아니면 처음 보는 소재의 내용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은 대학교 졸업한 졸업자 수준의 학문적인 소재를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전공에 대해서만 그동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소재적인 측면이나 글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진입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트라고 하는 우리가 7분 안의 시간 동안에 읽어줘야 하는 그 글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수험적인 독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그 글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읽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한 독해를 기술적 독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기술적 독해에 가장 큰 영향을 맞추는 것은 뭐냐? 이 글의 패턴, 리트 지문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리트 지문의 패턴이라고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리트 지문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영역, 정보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논증적인 글, 주장 반박, 재반박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논증적인 글의 형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학적인 추론, 계량적인 추론, 그래프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수치 계량적인 지문을 이해를 요구하는 것인가와 같이 각자 지문들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능력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치에 맞게 글이 써져 있는 형식적인 부분, 패턴적인 부분들이 다 다르게 지문이 의도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접했던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쓰인 글이 아니라 수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형 지문들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식으로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정보량의 밀도를 정말 아니 무슨 글이 있다고 써졌냐라고 할 만큼 과하게 정보량의 밀도를 쏟아내는 식으로 글을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리트 지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리트 언어의 텍스트가 고유해 가지고 있는 그 패턴적인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서술 전력에 대한 대응을 하는 독해법을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강조드리는 제재 내용적인 부분과 관련된 독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트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학문적인 소스를 가지고 열지문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전공에 유불리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전공에서 리트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지문에 대한 소재적인 이해 그 지문의 소재적인 특성에 따라서 글이 전개가 되는 패턴이라던가 글에서 선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던가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들이 소재에 따른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재에 약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 특정 소재가 반복되는 그러한 기출 지문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단순히 순수한 독해력만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재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재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채워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험에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지만 리트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는 법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 10지문 중에서 매년 2지문 정도가 법철학에서 출제가 되는데 워낙 마이너한 분야이기 때문에 법철학에서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연법론이나 법실증주의와 같은 이러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지문에서 설명을 안 해주고 글이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지문을 독해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제재별 독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각각의 학문 소재별로 독해 전략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그 각각의 학문 소재별로 기초적으로 이 정도의 개념망, 이 정도의 어휘망, 이 정도의 사고망은 깔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경 지식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고 또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투 트랙의 학습 방법을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책을 읽어봐라, 이러이러한 논문을 읽어봐라 라고 하는 자료들을 매주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기본, 심화로 이어지는 제 강의의 정규 커리큘럼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독해와 관련된 시험이라고 한다면 커리큘럼이 하나의 독해 방법론을 서로 다른 지문들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진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반적인 강의와 다르게 제 강의는 기초, 기본, 심화와 가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다르다. 제가 패턴에서 강조드리자 하는 부분, 제재에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강의 커리큘럼의 특징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손수 제작한 제 모의고사를 기초 강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강의 막판에 돼서야 뭐 강사가 만든 모의고사나 아니면 외부 모의고사 자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기초 강의에서부터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형태로 외부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기출에 대한 자료만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강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기출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가공을 하여 여러분들께 기초 강의에서부터 제공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차별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투트랙의 학습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기출 외적인 배경지식적인 부분들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논문과 독서 테크트리를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그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강의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 그래서 단순히 기출만 가지고 반복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는 이 리트형 독해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적 사고 방법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 정보형 지문들 그리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제재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작한 하프 모의고사 시험이 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리트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자 하는 논증형 지문들과 그리고 수치 계량형 수학적인 추론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지문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법학, 경제학, 과학과 같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소재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과 심화에서 커버하는 지문들의 패턴과 제재가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화에서 다루는 내용들로만 구성된 제가 제작한 모의고사, 킬더킹 모의고사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기초, 기본, 심화 과정에서 이 투트랙의 학습 전략과 제가 만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는 그해 제가 직전 연도에 있었던 시험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한 새로운 유형, 새로운 문제들이 반영이 된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유형들이 반영된 파이널 모의고사로 시험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만이 강의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리트라고 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해 전략과 배경 지식적인 부분도 파이널 강의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기간에 오면은 우리가 개인별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강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점 보강하는 1대1 클리닉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트 수험생분들이 강의를 초반부터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만큼은 기출 외에 다른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랴부랴 강의를 신청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이재빈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리트 언어이해 시험의 최근 경향과 최근 난이도를 가장 잘 완벽하게 모의해낸, 흉내내는, 반영해낸 그렇기 때문에 적중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정말 독보적인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 모의고사 하나만을 가지고도 제 강의를 선택해 주셔도 후회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특강으로는 독해 속도가 느린 분을 위한 속독을 위한 논리 강화라고 하는 특강, 그리고 리트에서 어려운 부분인 선지 판단, 리트의 언어의 어려운 부분은 수능 국어와 달리 선지 판단이 굉장히 이 논리적으로 촘촘하다, 엄밀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독해 속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속독을 위한 논리 강화의 특강과 선지 판단에서의 논리적인 사고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오답을 거르는 논리 강화라고 하는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5월에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경지식적인 학습을 위한 특강으로 철학에 대한 배경지식 특강과 경제학, 통계학에 관련된 배경지식 특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시생들은 제 강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재시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셨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기출에만 매몰되어 있는 기출을 10번, 20번, 30번 반복적으로 외울 정도로 푼다라고 해서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여러분들의 최상위의 점수를 가져다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리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지식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 외적인 자료들을 활용한 기출 외적인 공부들을 투트랙으로 병행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최상위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제 강의는 기출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아니라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라던가 아니면 논문이나 책 등의 외부 자료 등을 통한 투트랙 학습을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재시생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기출을 애래독하는 학습 방법으로 한계가 느껴진다라고 하시면 제 강의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정말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로스쿨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지? 막상 풀어보면 굉장히 어렵고 해서 막막하실 텐데요. 특히 언어이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제 강의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이러한 초고난도 언어이해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법을 강의를 해드린다,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트 기출 지문에 기출 지문들을 달달달달달달 우리가 경전 보듯이 학습하는 기존 학습 방법론 아니면 수능 국어식의 학습 방법론은 최근 언어이해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습 방법론을 제시하는 저 이재빈이라고 하는 강사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2026년도 리트 여러분들의 로스쿨 합격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2026년도 이재빈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